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초서 145페이지입니다. 자, 공동주택 관리 기구인데요. 자, 관리심하고 관계법규에서 가장 많이 나온 파트. 많이 나오는 이 파트에서만 12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12문제까지 나와도 최소한 기본 베이스 7문제 정도가 취지가 된 파트고, 자, 여기는 뭐 한 문제라도 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동주택 관리 기구라는 것은 관리를 하는 조직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공주법상 관리기구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기구로 구분됩니다. 그럼 의사결정기구 누가 되냐?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는 거고, 자, 집행기구 안에는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으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죠. 자, 여러분이 소장님이 되시면 여러분하고 가장 이해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입주자 대표회의가 돼요. 자, 정의를 보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란, 자,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는, 자, 주요사항을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의사 결정기구의 우리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입주자 대표는 공법상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격을 갖고 있죠. 자, 입주자 대표는 공법상 필수 상설기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필수 상설기구라는 것은 구성할 수 있다, 구성해야 한다. 반드시 구성하는, 그러니까 필수상수기가 되고, 두 번째, 관리가 하는 사항을 의사를 결정한 의사 결정기구로서 그러니까 성격을 갖고 있고, 자, 민법에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 즉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자, 권리 능력은 없지만 사단의 실체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 때문에, 자, 소송상 우리가 당사자 능력도 갖는 거고 부동산의 취득 능력도 갖는 게,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의 법적 성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정부조직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구분돼 있죠. 근데 우리가 공주법은 사법부는 없어. 사법부는 그냥 행정기관, 지자체가 사법부다 보시고, 그럼 단지 안에는 입법부와 행정부 이렇게 구분돼요. 그럼 입법부에 해당되는 국회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입주자 대표 회의가 되고, 그러면 행정부에 가는 기능을 하는 게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주법에 보면 입주자 대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성할 건지 구성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를 결정할 거냐, 그 의사 결정 절차. 세 번째가 각종 권리와 의무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각종 권리와 의무는 각 파트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거고, 지금부터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의결을 할 건지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기초 과정이니까 그냥 흐름 관계로만 파악하세요. 시험에 나고서 우리가 다음 주 기본서부터 우리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자, 첫 번째, 자, 입대의 구성 법조문을 보기 전에 일단 구성관계부터 있어요. 자, 단지 안에는 우리가 입주자 등이 현재 살고 있어요.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쳐서 의미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자, 피선거권이라는 게 있고 선거권이 있어요. 여기서 피선거권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고 선거권은 우리가 투표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구분해서 우리가 정의할게요. 자, 입주자 대표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으로 합니다. 누굴 구성으로 한다? 동별 대표자를 구성으로 해서 하나의 주택단지에 최소한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돼. 몇 명 이상이다? 4명 이상. 근데 이 동별자를 선출할 때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고 됐어. 누구 중에서? 입주자. 물론 있다고 할 수 있는 예외적으로 사용자도 내년도 4월부터 될 수는 있어요. 그건 예외가 되는 거고, 원칙은 입주자만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피선거권은 누구한테만 인정된다? 입주자한테만 인정된 권리가 되고, 자, 그다음에 동별자를 선출할 때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죠. 그걸 선거권이라는 거죠. 근데 선거권은 입주자 등이 다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도 선거권은 있다 없다? 선거권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선출할 때 이때 그냥 막연하게 선출하 그 단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출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자격 피선거권이죠. 근데 이 선거관리위원은 입주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 그러면 사용자도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사용자는 동별제 피선거권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도, 자, 단지의 세대수에 따라 구성원 수가 달라져요. 자,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일 땐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되고, 자, 500세대 미만일 때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돼요. 구성하되, 다만 법에서는 범위만 정해놨죠. 그럼 우리 단지는 몇 명으로 할 거냐, 이 범위에서 여러분 단지 관리계약으로 정하면 되는 거야. 뭘로 정한다? 관리계약으로 정해서 선거관리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동별자를 선출해서 입대를 구성하는 겁니다. 몇 명 이상으로? 4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동별자 구성되면 입주대표도 하나의 주기 때문에 임원이 필요하죠. 그럼 동별대표를 구성원에서 회장 1명, 자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을 우리가 선출하게 됐어. 근데 자 이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땐 선출 방법이 세대수에 따라 좀 구분이 돼요. 그럼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 볼게요. 넘어서 보니까 자 입주대표 회장과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누구 중에서? 동별 대표자. 근데 이 선출 방법이 500세대 이상과 500세대 미만이 달라져요. 자, 500세대 이상은 입주자 등이 선거권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출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입주자 등이 직접 선출한 방식이란 거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자, 임원을 선출할 때는 입주자 등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방법을 제가 직선이라 표현할 거야. 뭐라 표현한다? 직선. 자, 입주자 대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 경우 있어. 즉, 입주자 대표에서도 직접 임원을 선출할 수 있어요. 그걸 호선이라 표현할 겁니다. 자, 임원을 선출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입주자 등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방법도 있고, 입주자 대표 구성원 과반수 찬성, 즉 자신들이 직접 임원을 선출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입주자 등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 직선. 입주자 대표 구성원들을 자신들이 선출하겠다. 호선 이렇게 설명할 거야. 자, 근데 500세대 이상에서 회장과 감사의 선출 원칙은 직선 원칙이야. 무슨 원칙이다? 직선. 다만 예조 호선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직선 원칙 잡는 겁니다. 이따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500세대 미만에서는 일단 회장과 감사의 선출 원칙은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찬수로 선출합니다. 그럼 500세대 미만에서는 회장과 감사의 선출 원칙은 호선 원칙이야. 무슨 원칙이다? 호선치고 예외적으로 규약으로 정해진 직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원의 선출 방법도 세대수에 달라져. 근데 이사가 있었죠. 이사는 세대수 관계없이 걔는 무조건 호선으로 우리가 선출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 선출 방법에 따라 또 우리가 해임 절차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구성 관계를 왜 이렇게 중요시냐? 자, 해마다 구성은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많이 나오고 여기는 무조건 맞는 거지 실수도 틀려도 여기는 용납이 안 되는 파트입니다. 여기 해마다 4문제씩 나온다는 얘기는 내년도도 4문제 나올 거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자 하나하나 이제 구성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구성 시기는 이게 저번 주에 우리가 사업체 관리에서 이미 설명했던 파트 중 하나입니다. 입주자 등은 사업체로부터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인다 표현했어. 자, 구성하인다는 것은 의무적이다, 임의적이다. 의무적이죠. 그 때문에 공법상 필수 상설기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가 되면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했죠. 무슨 관리야, 무슨 관리? 자치와 위탁을 요구한다 했어. 그럼 자치와 위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입대위가 먼저 구성이 된다 했죠. 이거 갖고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누굴 구성원으로? 입주자를 구성원으로서 구성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피선거권은 누구한테 인정된 거다? 입주자한테 인정된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지문서 키워드는 뭐냐? 이 3개월이라는 숫자가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몇 개의 구성이라 3개월 이내. 그럼 지금부터 이 구성 절차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입주자 대표 구성에서 구성원이 났어. 그럼 누굴 구성원으로 해서 구성할 거냐? 이 지문이 3연타석 정답이 나왔던 건데 22회 때만 출제가 안 됐습니다. 3연타석 정답이다. 22회 때만 안 났대. 그럼 23회 때는 나온다. 자, 보겠습니다. 자, 입주자 대표인은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 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이걸 줄여서 이하 동별 대표자다 표현한 거지. 그러면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은 누가 된 거다? 동별 대표자가 된 거야. 그럼 앞으로 법조문에서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이란 용어를 할 땐 다 누구를 의미한다? 동별 대표자야. 근데 동별자를 선출한 방법이 있어요. 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무엇 정한 관리 규약을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동별 대표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 선거구는 무엇을 정하는 거다? 여러분단지 관리 규약으로 정한 거야. 이걸 우리 심에서는 시군구청장이지만 선거구를 해서 X가 됐습니다. 자, 선거구는 무엇을 정해라?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자, 관리규약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인 동표자를 구성할 때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최소 인원수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몇 명 이상으로? 4명 이상. 그러니까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 최소한 몇 명 이상이 돼야 된다. 4명 이상이 된 거지. 이걸 3호로 바꿔서 또 정답이 나왔던 거야. 그럼 앞으로 이 지문에서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최소 인원수는 몇 명 이상이고
4명 이상이고 선거구는 무엇을 정한다?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서 선거구를 정하는 방법을 또 예시를 줬습니다. 이 지문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뭐 얘는 크게 X가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가 있다. 자, 무슨 얘기냐? 현재 자, A란 주택단지가 있어요. 자, A란 주택단지가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8개 동. 자, 8개 동으로 구성되는데 A단지 관리계약에 보니까 동별로 선거구가 다 지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한 명씩 선출돼 있어요. 근데 A단지 관리계에 보니까 동별로 선거구가 다 지정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긴 이 단지는 몇 명을 선출해야 돼? 8명을 선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잘 구성이 된다 안 된다?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주택단지가 최소 인원수가 몇 명이면 돼? 4명이면 되잖아. 그러면 자, 이 선거구를 2개 동씩 하나의 선거구로 묶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다음에 이건 무엇을 정하면 된다? 관리 규약을 줘서 최소한 4명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2개 동씩 묶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지에서 만약에 동별 패자가 없는 선거구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제가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없는 그때는 규약 개정서 선거구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저번 주 설명했잖아. 관리규약 개정할 수 있다 없다. 개정 투서 선거구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로로 구획하여 정한다. 무슨 얘기냐? 하나의 동이 있어, 하나의 동. 근데 얘가 나 홀로 동이야. 하나의 단지에 얘 한 동밖에 없는데 이 자체가 의무 관리 대상이에요. 그럼 여기도 구성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근데 얘가 계단식 아파트야. 계단식인데 4개 라인이 있답니다. 4개 라인. 그러면 얘도 하나의 주택단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입대일을 구성해야 되잖아. 몇 명 이상? 4명 이상. 그때는 이게 통로별로 하나의 라인별로도 선거구 지정이 가능한 겁니다. 다음 무엇을 정하면 돼요? 관리 규약으로 정하면 되겠지. 자, 그다음에 층별로 구획한다는 뭐냐? 자, 얘도 하나의 주택단지가 하나의 동으로 구성된 나 홀로동이야. 근데 이 자체가 의무관리 대상인데 복도형 공동주택입니다. 그럼 여기도 구성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죠. 몇 명 이상? 4명 이상. 그럼 이렇게 자, 층별로도 선거구를 지정할 수가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23회 합격해서 소장으로 나갔어. 그런데 우리 단지는 동별 대표자가 아니라 층별 대표자 이렇게 편한 단지도 있어. 실제로 가보면. 그럼 선거가 층별로 구획이 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다만 이 선거구는 뭘로 정해라? 관리 규약으로 정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점에서 이제 시험 키워드는 뭐냐? 몇 명 이상? 선거구 뭘로 정한다? 관리 정한다.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순차적 구성인데 특이하게 이 지문은 해마다 나오고 있어요. 해마다. 근데 정답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됐어요. 해마다 뭐 사례 지문까지 나왔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한 경우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등은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할 수가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한 때는 다시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자, 갑이란 주택단지가 있어요. 갑은 하나의 주택단지입니다. 사업 챕터 관리 방법 결정 요구를 받았어요. 몇 견에 구성이 돼야 돼? 3견에 전체가 입대일 구성이 돼야 돼요. 근데 갑이라는 주택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A공구와 B공구로 나눠서 각각 건설이 따로따로 이루어진 거야. 이런 게 많아요. 자, 근데 A공구가 먼저 완공해서 입주가 시작됐어. 그럼 여기도 관리비 등을 집행해야 돼, 안 해야 돼? 그죠? 그럼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의결 없이 관리비 집행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A공구에 인지 입주가 시작됐으면 입주자 대표가 필요 있어 없어? 있죠. 그럼 A공구 먼저 입대를 먼저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뒤늦게 B공구가 완공이 돼서 입주가 시작된 거야. 그럼 하나의 주택단지니까 다시 재구성해야 되겠죠. 그렇잖아. 그땐 다음 공구에 얼마가 입주됐을 때 과반수가 입주되면 입대를 다시 구성해 줘야 돼. 그래서 이 지문이 뭐 묘하게 요즘 최근에 대세 지문이야. 해마다 나온 지문 아직까지 X는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럼 앞으로 이 지문에서 키워드는 뭐냐? 재구성 시가 중요한 거죠. 다음 공구에 얼마가 입주한 때 과반수. 그럼 전부가 입주한 때 다시 구성한다. 3분의 2상이 입주한 때 다시 구성한다. 이런 표현이 되면 S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부터 키워드는 신경 쓰지 마요. 이렇게 순차적 구성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만 기하시면 되는 거야. 순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만 내용만 인지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디귿번에 보니까 동별 대표제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이다. 피선거권은 될 수 있는 자격이고 선거권은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문이 엄청 길어. 근데 이 엄청 긴데 얘가 전체 지문이 나온 게 아니라 이걸 쪼개서 부분적 지문을 떼어놓고 얘가 온지 X인지 판단 지문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빈출 지문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에 수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이걸 이제 이걸 전체를 서류 제출 마감이라 하는 겁니다. 자, 기준으로 다음에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저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끊어놓고, 자,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데 누구 중에 선출하겠다? 입주자. 그럼 등자가 붙었어,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럼 사용자는 동별제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동별제의 피선거권은 누구한테만 인정이 되는 거다? 입주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입주자라는 것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야. 대리할 때 가능한 거야. 다만 사용자는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선출할 때는 자, 입주자 등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했지. 그럼 사용자는 피선거권이 인정이 안 되더라도 선거권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입대를 구성할 때는 입주자 등이 구성한다는 뜻은 뭐냐? 입주자 등이 선거권을 통해서 구성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현행법은 여기까지야. 그렇지? 근데 내년도 4월부터는 다 많이 붙어 나옵니다. 내년도 4월. 우리는 지금 현행법을 배우는 게 아니야. 우린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관리시무 시간에 배운 거 갖고 관리사무소 가서 괜히 소장한테 태클 걸지 마요. 소장이면 현행법을 갖고 관리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시험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년도 9월달 시험 보는 날짜 있잖아. 그 날짜 적용된 법률 갖고 공부하는 겁니다. 왜 대답 안 해요? 자, 내년도 4월부터야.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및 대통령령으로 저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정될 수가 있다. 그럼 다만이란 건 예의란 뜻이지. 자, 원칙은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A란 선거구에 자, 동별자 후보자 중에 입주자인 동별자 후보자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야. 현재 선출 공고를 했어요. 근데 A란 선거구에 입주자인 동별자 후보자가 한 명도 안 났다는 거야. 근데 예조로 사용자도 될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건 원칙이다, 예의다. 예다. 그럼 앞으로 원칙적으로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이라면 X가 되는 거지. 원칙이라 붙여놓고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면 X야. 이건 예외입니다. 항상 법조는 자, 본문이 있고 다만이 붙어 나오잖아. 이건 예외 규정이란 거야. 이걸 본문이라고 이걸 단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게 원칙이라면 X야. 그건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인데 대통령은 내년도 4월달 나오니까 몰라요. 저는 4월달 가야 하는 겁니다. 어제 무슨 상황이 있으면 기본서 인쇄 걸려다가 기본서 인쇄해서 내려버렸어요. 관리시무 법규. 왜냐면 어제 법이 개정됐거든.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또 개정됐어. 오늘 배운 내용도 개정됐는데 그 나중에 기본서 때 수박할 거예요. 저도 아직 다 깨치지 못했어. 그래서 밤에 출판사 직원들하고 막 교정받다니까. 관리시무가 법규는 막 그런 과목이에요. 따지지 마요. 원칙 누가 되는 거다? 입주자. 다만 예조로 사용자도 될 수가 있다. 다만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갖춰야 돼. 어떤 요건이냐? 첫 번째,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거. 그럼 최소한 몇 개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만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6개월 이상 거주돼. 그러면 그 단지 여건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거. 근데 여기서 이 6개월 거주권은 그 주택단지 안에서만 거주하면 되는 거야. 다른 선거구 거주해도 상관없는 거야. 다만 자, 출마 당시 우리 선출 당시엔 그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는 거야. 6개월이라는 것은 그 주택단지 안에서 6개월 따지는 거야. 그렇지만 선출 서류제출 마감을 기준해서 그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개를 물은 게 아니라 몇 개월 거주라?
근데 이것도 원칙이 되는 거야. 원칙. 그럼 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가로를 보니까 최초의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거나 위 니은의 단서에 따른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경우 제한됐어. 무슨 얘기냐? 얘가 이제 키워드예요. 자, 우리가 자 입주가 시작됩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체계에 입주가 시작되는 거야. 그럼 누구의 관리가 이루어집니까? 사업체 관리가 이루어지죠. 그럼 사업체는 관리하다가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되면 그때서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자, 요거밖에 되면 입주자 등은 몇 견의 입대를 구성해 줘야 돼. 3견의가 구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입주 첫날부터 가반수 입주시까지 1개란 기간밖에 경과가 안 됐다 보세요. 그럼 최종적으로 자, 이 기간까지 6개월을 충족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구성할 때는 6개월한 거주를 충족하지 않아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 니네 단서란 건 뭐냐? 자, 순차적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했죠. 다만 재구성 시가 당 공개 얼마가 입주되면 과반수 입주되면 다시 안 되잖아. 근데 과반수 입주까지 6개월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땐 6개월한 거주를 충족하지 않아도 동별자 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최초의 입주자 대표의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을 맞춘 후 계속하여 6개월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 X죠. 최초 구성할 땐 6개월 거주권을 충족해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시험에 등장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걸 무시하시고 동별제 피선거권은 원칙은 누구만이 갖는 권리다. 입주자. 다만 사용자는 피선거권은 없어도 선거권이다. 다만 사용자도 동별자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건 원칙이다 얘다. 얘들 그렇게만 흔한 게만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올 건 다음에 정리해 줄 거니까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은 동별제 선출 방법이에요. 자,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한 명씩 선출하되 1선거구에 한 명 선출한 겁니다. 하되 선출 방법은 다음에 구분에 따른다. 선출 방법을 다음에 구분에 따르는 건 뭐냐? 자, 그 선거구의 후보자 수에 따라 선출 방법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야. 자, 후보자가 2명 이상 경우 한 선거구에 후보자가 2명 이상 나왔대요. 그때 투표 진행합니다. 자, 보니까 해당 선거구 전체 입자 등 얼마가 투표하고 과반수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만약에 하나의 선거구에 후보자가 2명 이상 나왔어. 근데 그 해당 선거에서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았죠. 그럼 선거는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돼서 재선출 공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가 투표에 참여하는데 근데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럼 선거 무효가 돼서 다시 선출 공고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누굴 뽑겠다? 최다 득표자를 뽑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이해를 할게요. 현재 A 선거구가 있어. A 선거구. A 선거구에 100세대가 살고 있어. 100세대. 100세대 살고 있어. 근데 항상 공주법상 모든 투표권은 1세대 1투표권이야. 한 세대에 3명이 살더라도 그 세대는 투표권 몇 개다? 하나밖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직권법을 따라가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한 세대에 3명이 산다 해서 3명 모두 다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야. 그중에 한 세대만 한 사람만 주는 겁니다. 오케이? 현재 A 선거구에 자, 후보자가 2명 이상 나온 거야. 그럼 얼마 이상 투표라? 최소한 과반수니까 51세대가 투표에 참여해야 돼. 만약 51세대가 투표에 참여하자 무효가 된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최다 득표자를 뽑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내려가요. 자, 후보자가 한 명인 경우 후보자가 한 명일 때도 투표 진행합니다. 투표 진행해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럼 여기도 얼마가 투표라? 만약에 과반수가 투표 안 되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선출 공고 들어가야 돼. 과반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 거야. 자, 얼마 투표하고? 자, 투표자 과반수 찬성. 만약에 과반수가 참여했어. 근데 과반수 찬성 얻은 자 없잖아. 뭐 얻을지 모르는데 그럼 무효가 돼서 재선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명 A 선거구에 한 명이 나왔어. 그럼 몇 세대가 투표에 참여해야 돼? 51세대 참여죠. 51세의 과반수가 26세대에 찬성 얻으면 선출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앞으로 키워드는 뭐냐? 이 투표수 얘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가 참여하는 거다. 이따 보면요, 500세대 이상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땐 그때 10분의 1 이상의 투표 참여. 얼마 이상이다? 물론 걔는 선거라 전체를 따져서 10분의 1이란 말이지. 내겐 선거관의 가반수야. 그래서 앞으로 키워드는 얼마가 투표라. 얘가 이제 중요한 우리가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선출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1번 아주 가장 유명한 문제죠. 자, 동별협회의 자격의 결격 사유 및 자격 상실 사유가 있답니다.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자, 동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결격사라는 거지. 그래서 입주자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이걸 결격사유다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동별자를 하고 있는 중에 여기에 해당되면 자격도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결격사유자 자격 상실 사유표현에 10가지가 있어. 몇 가지? 10가지. 그래서 얘가 2010년도 신설되고 2010년도 신설되고 한 번도 안 빼놓고 나왔어. 한 번도. 근데 22회 때 건너뛰었어. 22회 때, 그럼 23회 때는 무조건 나온다. 특이한 게 이 올해 22회는 그날 해마다 나왔던 문제들이 건너뛴 문제들이 많아. 그럼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지 꼭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자, 지금부터 뭐 이해만 하세요. 누가 될 수 없는지. 근데 여기는 10가지다 보니까 여기서 5가지는 빼는 거야. 빼고 하나를 딱 틀어가지고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문제라는 거야. 지금부터 아무도 못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민법상 능력제한자인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능력제한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다 없다. 물론 예의도 있지만 원칙적인 단독 법률행위 못하는 거야. 법정 대리인 대리를 하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들은 주택가입자는 누가 선정한 됐어? 입주자 대표가 선정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주택가입자니 계약을 맺어야 돼. 그럼 그 계약은 민법상 계약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계약도 하나의 법률행위잖아. 근데 이 능력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입대의 구성원이 될 수 없어. 못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내가 동별자 선출된 상태야. 선출된 상태에서 미성년자가 되는 경우는 없겠지. 뭐 호적 정정하지 않나는? 근데 내가 현재 동별자 선출된 상태에서 피성년 후기나 피한정 후기는 선고를 받잖아. 그때는 자격이 상실돼 버려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원칙은요, 동별 재판을 해임할 때는 선걸 입주자 등이 선거를 통해서 해임하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 해임해야 돼. 근데 내가 현재 동별자를 하고 있는 중에 내가 피성년 후기나 피한정 후기에 선고받잖아. 그때는 자, 해임 절차 거치하고 당연히 퇴임돼 버려. 그래서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걸 다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는 사람도 될 수가 없다. 자, 그럼 복권되지 않았던 건 현재 파산자란 거죠. 파산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금융거래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나중에 보면 이 관리비 등은 입주피 회장의 인감하고 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융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내가 동별협회자 하고 있는 중에 내가 파산선고를 받잖아. 근데 당연히 퇴임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 자, 관리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앞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될 수가 없답니다. 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교도소 복역한다는 얘기죠. 교정실에서 복역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가 되더라도 몇 년 전이다. 2년 동안 전이야. 2년이 지나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내가 현재 동자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해서 자, 실형을 선고받았어. 근데 자격도 상실되는 거야. 아무거나 된 게 아니라 자, 관리와 관련된 법률 위반해서 실형을 선고받을 때만 적용하는 겁니다. 당연히 실형 선고받으면 상실시켜야지. 만약 상실하면 소장이 결제받으면 맨날 사실 들고 교도소 가야 돼. 그러니까 상실되는 겁니다. 크게 X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D번이 우리 심에서 3번 정답이 됐던 질문이야. 보겠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될 수가 없다. 자, 특이한 건 같은 금고 이상입니다. 근데 실형은 끝나더라도 몇 년까지잖냐? 2년이잖아. 근데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는 유예 기한까지만 따지는 겁니다. 그럼 유예기 끝나면 될 수 있다 없다?
바로 돼. 그래서 모든 법에서는 집행유예, 격격선 다 유예기한까지지 그때 경과 규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실험과 차이점이야. 같은 근거 이상이라도. 그래서 얘가 주로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문제 설문에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될 수 있는 사람 찾는 문제 난단 말이야. 그 질문에 얘가 등장하는 거죠. 근거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 했어. 그럼 끝났어 안 끝났어? 그렇죠? 그때는 되는 거야. 그게 가장 응용서 3번 정답이 났어. 그래서 모든 법에서 격격서를 따질 때 집행유예는 다 유예기한까지야. 끝났을 때는 경과규정 따지지 않습니다. 넘어가요. 이런 게 있다만 기억하세요. 자, 갑니다. 자, 관리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될 수가 없다. 자, 벌금형인데 얼마 이상? 100만 원. 몇 년이 지난 자? 2년인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 거야. 그리고 우리 심에서 최초 정답이 여기서 나왔어요. 다음 중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골라라. 2개 찾는 문제 있었거든. 그 당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로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자 7년이 지난 사람이 있어. 될 수 있어 없어? 50만 원 받았잖아. 그럼 뭐 따질 필요 없지? 바로 되는 거지. 더군다나 7년 지났다겠어. 그럼 100만 원 넘게 받아도 7년 지나면 될 수 있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뭐 앞으로 키워드 뭐냐? 100만 원과 2년 키워드. 2년 숫자는 이미 주관수도 한번 갔던 숫자 중 하나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F번. 자, 선거관리위원회 의원도 될 수가 없다. 이따 보시면 동별대표자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입주자 등을 구성원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입주자도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A란 입주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을 하고 있어. 그냥 동별자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뽑는데 자기가 의원 선거관리위원 한다고 했어요. 선거에 중립성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오케이? 나중에 단지 기본서 가면 현재 동별 대표자도 또 역으로 또 선거관리위원도 될 수가 없다. 상호간에 다 격격해서 인정해 버립니다. 근데 얘가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이 가로가 정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보니까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의 임기는 여러분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규약. 여러분단지 관리규약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어. 2년. 현재 A단지 관리규약에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를 2년 정하고 있어. 근데 현재 갑이라는 선거관리위원이 있어요. 갑이 입주자입니다. 현재 선거하는데 자 1년 만에 사퇴를 했어요. 1년 만에 사퇴를 했어요. 그럼 자녀 임기 얼마 남았습니까? 1년째. 이 자녀 임기 동안 될 수가 없어. 이 자녀 임기가 끝나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퇴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자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요금은 X지. 남은 임기가 끝나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넘어가요. 자, G번입니다. 이것도 정답이 한번 됐었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섬유로 의만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vik도 될 수가 없다. 아까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은 입주자에게 인정한다 했죠. 거기서 말하는 입주자라는 것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와 직계 존vik이야. 그럼 이 배우자와 직계 존vik은요 대리권이 있을 때만 입주자의 지위를 받는 거야. 대리권이 없을 땐 입주자도 아니다. 아닌 거야. 그래서 소유자가 섬유이만 대리권이 있는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vik이야. 대리권이 있을 때만 되는 거야. 없을 땐 될 수 있다 없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대리권이 있는 사용자는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는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vik하면 될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H번은 뭐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도 얘는 뭐 심의에 가면 소장님 여러분들이 가장 저한테 많이 질문 던지는 것 중 하나예요. 자, 보겠습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수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수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는 해당 주택값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입주자 대피 구성원은 자치관리구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입대의 구성원들이 자치관리 구성권도 갖고 있고, 자 감독권을 갖고 있다 했잖아. 겸할 수가 없다 이런 거 설명한 적 있었어요. 자치관리에서요. 자 그럼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현재 자 A란 주택단지가 자치관리 방식이에요. 자치관리 방식이요. 현재 A란 주택단지에 을이라는 입주자가 살고 있어. 을이라는 입주자. 자 을은 A 단지 입주자입니다. 자 그러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현재 을이 A 단지에서 관리 사무소장을 하고 있어. 소장 또는 관리 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사는 단지에서 관리 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입주자면서 또 관리 사무소장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단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구성권도 갖고 있고 감독권을 갖고 있는 동대표가 되잖아. 그러면 북치고 장구치고 다 부정을 쳐주는 거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현재 을이 자 동별 대표자입니다. A단지 동별 대표자야. 이 시험 때 시험에 홀라당 합격해 버렸네. 학교에서 자기 단지 소장으로 나가버린 거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때는 자격이 상실돼. 자기 사는 단지 동별자 될 수 있어요. 자기 사는 단지 소장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을이 동별자 하고 있다가 시험 합격해서 A 단지 수학 나가잖아. 그럼 동별자의 자격이 상실돼 버리는 거야. 이건 자격 상실이라고 했잖아요. 저 자치관리고 지금 겸직 못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위탁관리를 한번 가볼게요. 위탁관리로. 현재 A란 주택단지가 위탁관리 방식이에요. 위탁입니다. 위탁인데 현재 갑이라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있어. 그럼 A단지는 갑이 관리처가 되는 겁니다. 현재 이 A단지에 을이라는 입주자가 살고 있어. 입주자입니다. 자 그럼 을은 입주자이기 때문에 A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시면 아무 얘기 안 했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을이 현재 A단지에서 관리 사무소장을 하고 있는 거야. 소장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을을 A단지 수장으로 누가 배치시킨 거야? 업자라면 돼. 주택관리업자. 제가 업자로서도 여러분들 주택관리업자. 내가 입대라고 쓰면 여러분 입주자 대표회의. 내가 소장으로 쓰면 관리사무장. 그게 나와야 돼요. 압축 쓰면 안 돼. 내가 평상시 입대라고 썼다고 주한식에 입대 있었다면 큰일 납니다. 제가 업자로 썼다고 해서 주한식에 업자로 쓰면 안 돼. 주택관리업자. 내가 소장을 썼다고 해서 주한식에 소장 쓰면 안 돼요. 관리사무소장 쓰고 나와야 돼. 이해하셨습니까? 현재 을을 A단지 수장으로 배치하는 것은 갑이 되는 거야. 그럼 을은 갑의 임직원이 되는 거지. 자기 단지 동물자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될 수 있는지 볼까요? 현재 자 B란 주택단지도 있어요. 자 B란 주택단지도 위탁관리 방식이에요. 위탁이에요. 근데 A단지도 갑이 관리 단지고 B단지도 갑이 관리 단지야. 그러면 갑은 A단지와 B단지 다 관리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을이라는 입주자가 현재 A단지 살고 있는 거야. 살고 있어. 근데 현재 B단지에서 관리 사무소장을 하고 있는 거야. 소장. 자기 단지 아닌 거야. 자, 자기 단지의 동별 대표자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까? 자, 보실까요? 을을 B단지의 소장으로 배치한 건 누가 배치신 거야? 갑. 그럼 갑이 주택값자 배치신 거야. 그러면 을은 갑의 주택값자의 임직원이란 말이야. 될 수가 없습니다. 못 되는 거야. 보세요. 자, 을은 동별자가 됐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자 수의계약권을 갖고 있죠. 입대의 구성은 3분 산소로 수의계약하잖아. 그럼 을은 갑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 그럼 계약에 부정수의가 많은 거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경우 관리처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했잖아.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 될 수 있는지 볼까요? 현재 C란 주택단지가 있어요. 여기도 위탁관리 방식이에요. 위탁관리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는 병이라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있어요. 병. 현재 A단지는 갑이 주택관리업자고 C단지는 병이 주택관리업자입니다. 근데 현재 A단지에 을이라는 입주자가 살고 있는 거야. 을. 근데 을이 현재 C단지에서 관리 사무소장을 하고 있어. 소장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자기 단지 동별 대표자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때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현재 을은 누가 배치신 거야? 병. 그럼 우리 단지
관리체 지원이 아니잖아. 그때는 자기단지 동별태 대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 소장님들이 현재 입대위 회장 같은 거 하는 게 많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얘를 많이 물어봐. 근데 한번 농담 좀 해볼게요. 농담. 자, 여러분들이 현재 A단지에서 을로 입주자를 하고 있어. 근데 동별 대표자야. 동대표야. 오케이? 23일 때 콜라당 합격해버렸어. 하겠어. 근데 취업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 갑인 주택가입자하고 계약기간이 얼마 남았어. 갑을 찾아서 야, 나 23일 때 합격을 했어. 내가 합격을 했어. 너 나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는 건 취업시켜달라는 얘기지. 어? 너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냐. 내가 수익해 줄 테니까 취업시켜달라는 얘기야. 그럼 갑은 취업을 시켜줘도 안 시켜줘야 돼. 시켜주려니까 자기 직원을 배치시키면 자기 상실되잖아. 나중에요. 우리 국민건강보험법 그 자격 취득신고면 다 나와. 이 직원인지 아닌지 다 나온다는 얘기야. 그 우리가 입후할 때 제출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갑은 고민 많겠지. 우리 단지 우리 관리단지 보내줘봤자 이 사람 자격 상실되는데 권한이 없어지잖아.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할까? 예? 얘하고 딜을 하는 거야. 서로 딜. 네 단지 여기 먹고 내가 여기 먹을 테니까 소장 서로 바꿔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혹시라도 이 중에서 입주자인 분들, 근데 뭐 사용자도 동대표 있으신가 무조건 23일 때 합격하시면은 동대표 하세요. 가장 든든한 팩이 동별 대표자예요.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는데 지금부터 아파트 가면요 주택가입자들 동별 대표자한테 꼼짝 못합니다. 어차피 수익약관을 이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약 안다고 경제입찰 들어가잖아요. 자기 단지 될 가능성 크지 않아. 경제입찰 막 요즘 제곱미터당 단가가 뭐 영원 단가도 나온다니까. 그래서 동대표가 그만큼 주택업체에 파고가 세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꼭 하세요. 뭐 취업도 중요하지만 동대표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얘는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이런 질문 저한테 많이 해. 그냥 넘어가요. 자, 아이번입니까?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자, 사퇴한 날부터 몇 년이 지났다? 1년. 근데 가리고 보니까 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는 2년을 말한다. 보세요. 내가 단순 사퇴를 했어. 몇 년 지나야 돼? 1년 지나야 돼. 근데 해임 사유에 해당돼서 해임 요구를 받았어. 중간에 쪽팔린 거지. 사퇴했다는 거야. 그때 몇 년? 해임 요구했던 사태는 2년. 그러면 해임된 자는 2년이 지어야 된가? 이거 총 통틀어서 4년 있거든. 그래서 하나하나 쓰면서 1년, 2년, 2년 바뀌었어. 그래서 아직까지 정답은 안 나왔지만 한 번 정도 건들했어요. 건들 때. 그래서 단수 사태 몇 년? 1년. 해임 요구했던 사태 2년. 해임된 자 2년. 자, 마지막입니다. 관리비 등을 3개월상 연속하여 체납한 연체했다는 거죠. 몇 개상? 3개상 연체된 사람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내가 동별 대표자면서 3개상 연체가 됐잖아. 그때는 당연히 퇴임이 돼버린 거야. 아셨죠? 자, 10가지다 보니까 출제하기 딱 좋은 집이냐. 5가지 새로운 집 만들지 않고 끄집어내고 있어 하나만 싹 틀어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23일 때는 무조건 나온다 보셔야 돼요. 22회 때만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동별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지만 될 수가 있다. 이런 결격사가 있다는 얘기죠. 자, 퇴임 사유 한번 보겠습니다.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의 디귿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의 미미에 따른 결격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당연히 퇴임한다. 무슨 얘기냐? 원칙은요. 동별 대표자를 해임할 때는 선거를 통해서 해임해야 돼. 입주자 등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그 동표자를 해임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아까 6개상 거주를 한다 했죠. 하고 그 선거구에 주민등을 맞추고 있는 상태여야 돼. 오케이? 근데 내가 다른 단지로 전출 갔다는 얘기야. 그럼 그 선거구에 주민등록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등 없잖아. 퇴거해서 갔기 때문에 그때 당연히 퇴임돼서 해임 절차 없이 그냥 해임돼 버린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내가 동별자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 그럼 자격 상실사유잖아. 그때 해임 절차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치고 당연히 퇴임이 된다 뜻 잡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려갑니다. 10번 볼까요? 자, 공동주택의 소유자의 결격사유는 그를 대대한 적에 미치며 미친다 미치지 않다? 미친다. 자, 그럼 이것만 볼게요. 공유는 나중에 정의할 거고 현재 A란 선거구가 있어요. A란 선거구. 이건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현재 갑이라는 203호 자, 여기 200 자, 갑이란 203호 소유자가 있어.
소유자입니다. 자, 갑의 배우자는 을이 있는가? 을. 만약에 갑이 을에게 서면될 걸 주는 겁니다. 을은 A 단지 A 상곡의 동배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얘가 배우자야. 203호 배우자고 갑은 203호 소유자야. 근데 갑이 을에게 서면될 걸 주면 을은 될 수 있는 거지. 있잖아. 근데 따져보는 거야. 갑이 현재 파산자야. 파산자. 그럼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자기가 될 수 없으니까 자기 배우자는 을에게 서면될 걸 줘버린 거야. 을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격했으면 그 대리한적에 다 미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런 경우는 가능한가 볼까요? 현재 갑은 격격세가 아닌 상태, 소유자인데 격격세 아니라 을인 배우자에게 서면 대리권을 줬어. 현재 을이 A 상호구에 지금 동별차를 하고 있는 상태야. 하고 있는 상태야. 근데 그 중간에 이 갑이 자 파산 선고를 받아버린 거야. 그럼 을은 어떻게 될까? 자, 당연히 퇴임돼 버린 거야. 당연히 왜냐면 소유재 격격세는 대리자에게 미친다 했잖아. 그럼 이가 격격세면 이자는 당연히 퇴임 사유가 되는 거야. 동배자 퇴임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소유 대리한적에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그래서 나중에 단지 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오시면 의원장 이거 다 확인합니다. 다 확인하고 법이 돼 있어요. 이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해놓으면 입대위 회장이 해야 되고 입대위 회장마저도 볼 땐 최종적으로 소장님이 이 확인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의인기정 넘어가고 자 임원의 선출이죠. 이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